자, 이번 시간은 우리 9번째 시간이죠.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목 틀어서 우리 이제 전 시간까지 본 게 여기 칠판에 안 지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전 바꿔요. 대표적으로 이제 답에 대해서 바꿔요. 그 다음에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그 다음에 강천지, 염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대화 관련돼서 특히 건축물과 관련돼서 우리 1단계 주요 상업 문의숙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단계는 고유한 건축물로 간다. 그럼 대표적으로 각각 지목으로 빠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여기 3단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잡종지로 가게 되죠. 그래서 대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공장용지라는 게 있네요. 공장용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장용이라고 써놔요. 공장용. 자, 특히 제조업 절쳐놓고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제조업. 자, 이번에 산업 집적 확산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했던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 대표적으로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공장용지라는 제목과 대라는 제목에 규정해 놨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1번 이미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어려시설 줄쳐놓으세요. 어려시설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 어려시설이 없다면 우리가 지목이 데려가야 되나?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자, 주요 상업 문의숙 어려용 건축물은 지목이 돼가 되죠. 근데 공장은 어려시설은 대표적으로 무슨 용지로 보겠다. 공장 용지로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최근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공장 용지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 용지라는 게 있네요. 자, 학교 용지는 대표적으로 학교용 건축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실의 부지는 대표적으로 학교 용지다.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주차용이라고 써놔요. 주차용 건축물이 되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요. 독립. 자, 독립이라는 것에 딱 형광펜 쳐놓고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시설의 부지. 다만 그러면 A적으로 그럼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놔야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그럼 주차장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설주차장, 요거는 제외됩니다. 근데 거기 19조 사항에 따라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요거는 주차장으로 하죠. 1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주차용 시설물 부지 인근에 주차장이 좀 모자라서 용지를 빌려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표적으로 주차장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대표적으로 야외 전시장, 이거는 주차장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형지라는 게 있네요. 자, 주유소 형지. 자, 주유소 형지는 대표적으로 주유용 건축물이죠. 그 옆에 가로 열고 주유용 건축물이라고 써놓으세요. 다음에 토지, 다만 A적으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석유시설의 부지는 뭐로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주유소 용지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정비 공장 안에 석유시설, 요때는 대표적으로 본다면 공장 용지로 가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석유시설만 나왔다. 석유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석유라는 것은 성자는 보낼 성자가 돼. 유자는 기름 유자가 되죠. 자, 기름을 보내는 것, 주요용 건축물은 아니죠. 그럼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디로 빠집니까? 잡종지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정비 공장 안 석유시설은 그때는 공장 용지로 보겠죠. 그러면 주유소 용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서 36페이지로 우리가 봐보죠. 자, 저유서라는 게 있어. 우리 저유서라는 것은 저유서 줄쳐놓고요.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 저유서가 되죠. 그래서 저유서는 대표적으로 주유용 건축물이 돼. 그래서 저유서 용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창고용지라는 게 있네. 창고용지는 대표적으로 창고용 건축물입니다. 자, 물건 등을 보관하기,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여기를 잡아야 돼.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됩니다. 자, 창고용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창고용 건축물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차이가 써놔야 돼요. 자,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와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창고용지로 가겠죠.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이거는 야적장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내냐, 실외냐 요거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우리 창고용지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분리된 지목이다. 바로 잡종지에서 분리된 지목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고용지와 관련돼서는 독립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도로라는 게 나와 있네. 도로라는 지목이 있네. 다음에 토지, 다만, 자, 동그라미. 아파트 안 도로는 뭐냐? 아파트 이름 안 돼요. 아파트 안 도로는 대가 됩니다. 공장 안 도로는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 등 공장 등 당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된다. 그럼 도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네. 자, 2번과 관련돼서 도로법 줄쳐놓고요. 그러면 도로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도지. 그럼 도로법과 관련돼서 그거 한번 기억해 둘 거는 그 옆에다 써놔요. 대표적으로 각종의 대교가 있어요. 그러면 한강대교가 있네요. 자, 한강대교는 뭡니까? 이거는 도로법상 독일전 도로서 도로가 돼요. 자, 그러면 남산 제1호 터널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감을 한번 잡아놔야 돼. 남산 제1호 터널이 있다. 자, 남산 제1호 터널은 임야로 가야 되지만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라서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는 대표적으로 지목은 도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도로와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면 돼요. 그러면 한강대교는 도로다. 그럼 마포대교도 뭡니까? 도로죠. 남산 제3호 터널도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법 이거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는 휴게실 부지.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조심해야 돼요. 자, 고속도로입니다. 자, 고속도로의 휴게소. 그 다음에 여기 국도라는 게 있어요. 자, 국도의 휴게소 비교를 해보죠. 자, 고속도로의 휴게소. 요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는 한번 들어가면 이탈이 안 되죠.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바로 도로로 한다. 국도와 관련돼서 국도의 휴게소는 나갈 수가 있죠. 그럼 이때 휴게소는 바로 상업용 건축물이 돼요. 상업용 건축물이라면 여기 건축물과 관련돼서 주요상 상업용이죠. 그러면 국도의 휴게소 지목은 뭐예요? 그때는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휴게실 지목은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국도, 지방도의 휴게소 그걸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정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그래서 이 필지 이상에 대진입하는 통로 이놈은 틀립니다. 대라는 게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와 관련돼서 특히 아파트 공장한 도로는 도로에서 제외되며 도로법상 개설된 도로는 도로고 고속도로 휴게실 부지도 대표적으로 도로로 보고 이 필지상에 대진입하는 이러한 아니라 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도로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철도용지 가로 열고 철도용이라고 써놔요. 자,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 두 개 잡아요. 대표적으로 자, 궤도, 요거 개자가 바로 철개자가 돼. 그래서 궤도 등, 그래서 철개. 여기 또 하나 잡을 거는 두 번째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서울역 역사. 그럼 철도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철도용지가 된다라는 거. 자,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 두 개 포인트 잡아야 돼. 궤도, 그 다음에 역사.
자, 민간 자본에 추정된 역사도 근론적으로 철도용 건축물로서 철도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 계도라는 자가 역사,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방이라는 게 있죠. 제방. 자, 제방과 관련돼서는 특히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제방에 대해서는 거기 방조제를 줄쳐놔요. 방조제. 자, 우리가 이제 방조제 들으니까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방조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방입니다. 우리 지목의 구분으로서 28개 법률로 정해놨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목법정주의다. 그러면 딴 거는 부과할 수 없어요. 다음 중 지목의 구분 중 지목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방조제.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방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천이라는 게 있네요. 하천은 가로 열고 대규모 수로라고 써놓으세요. 대규모 수로. 그러면 대규모 수로는 하천이 됩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 대표적으로 하천이 되고요. 자, 대규모 수로가 대표적으로 하천, 이렇게 됩니다. 자, 18번에 국어라는 게 있어요. 영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요거 잡고요. 인공 그러면 국어. 뚝 및 그 부속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와 관련돼서 국어는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또랑이 되겠죠. 작은 또랑이 돼요. 그래서 국어. 그러면 하천은 대규모 수로예요. 국어는 뭡니까? 소규모 수로고 특히 하나 인공 요거 잡아요. 인공 소규모 수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어. 국어는 또랑이 되죠. 우리말로 한다면. 유지입니다. 자, 유지와 관련돼서는 물이 고이죠.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이걸 잡아요. 소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고였어요. 옹달샘이 되죠. 그러면 소류지는 옹달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끼가 먹고 가는 것은 옹달샘이 돼요. 소류지로서 대표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안골 등이 자생 동그라미. 자, 그러면 자생하는 배수가 되지 않은 토지는 뭐라고 그런다? 바로 유지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유지와 관련돼서는 소류지 잡고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유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양어장이 나오네. 양식장이 아닙니다.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이야. 그러면 양어장은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고, 자, 양어장과 관련돼서는 특히 육상이라는 걸 잘 잡아요. 육상의 인공적으로, 요 육상을 수상으로 번치면 X가 돼요. 육상 잡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작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이게 바로 양어장이 돼. 그러면 양어장은 세 가지 정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세요. 양어장은 유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양어장은 육상이다. 또 하나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바로 축양장이에요. 자, 축양장이라는 것은 꼭 느낌은 목장 용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요거 양자입니다. 요거는 바로 치어예요. 치어라는 것은 조그마한 새끼, 부화장, 치어 부화장을 바로 우리 축양장이라고 그래. 부화장이죠. 부화장. 치어 부화장. 이게 바로 축양장이 됩니다. 자, 양어장 그러면 세 개. 자,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하나. 자, 육상이라는 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양장은 대표적으로 치어 부화장으로서 우리 양어장이 된다. 그래서 양어장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도용지가 되네. 수도용지는 수도용 건축물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수도용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성수 요걸 잡아요. 자, 첫 줄 쭉 가면 성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성수시설은, 자, 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성수시설은 바로 수도용 건축물이 돼. 그래서 성수시설과 관련돼서 수도용지,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성수, 그 다음에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대표적으로 수도용 건축물로서 수도용지가 된다. 그 정도. 자, 공원이라는 게 있네요. 공원과 관련돼서 공원입니다. 자, 공원과 관련돼서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없고요. 그래서 공원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 세 가지 가지를 좀 펼쳐봐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한번 펼쳐보고요. 자, 정리했어요. 자, 벌써 또 저기 뭐야, 안 쓰는 사람이 있네. 자, 공원입니다. 자, 공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자연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연. 여기 자연이 붙었고 여기는 묘지가 붙었어요. 여기는 도시가 붙었어. 그러면 공원 앞에 자연공원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임야가 됩니다. 자, 앞에 묘지가 붙었네. 맨 앞에. 그래서 묘지가 되고요. 자, 도시공원이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산이에요. 남산. 자, 남산 관련돼서 남산은 뭡니까? 우리가 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남쪽 남자가 되죠. 그래서 남산 그러면 남자라는 것은 앞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서부, 남부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그러면 앞이라는 뜻이에요. 남부 그러면 그럼 남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남. 자, 경북궁 앞에 있다 해서 남산. 우리 자, 경주에도 앞에 남산이 있죠. 남산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역을 하게 되면 앞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남산은 뭡니까? 바로 이거는 공원이 됩니다. 공원. 자, 지리산이라는 게 있네요. 자,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상이니까 바로 임야로 들어가겠네요. 임야. 자, 그래서 이제 임야로 들어가고요. 자, 서울대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공원과 관련돼서 서울대공원은 공원이 들어갔다 동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대공원은 이거는 관광용이야. 그래서 유원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원지 제외해야죠. 서울대공원은 유원지요. 지리산은 임야요. 남산은 공원이 돼. 앞에 묘지가 붙었다. 그러면 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원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러면 자, 공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 공원입니다. 자, 자연이 붙었다. 예, 임야. 자, 도시가 붙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원이 되죠. 묘지가 붙었다.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뭘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그래서 공원과 관련돼서 그렇게 자, 체육용지라는 제목이 있네. 자, 체육용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체육용 건축물이야. 자, 체육용 건축물에서 특히 조심할 것 4개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줄, 그 다음에 쭉 가면 실내 수영장이라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 조심하고. 자,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줄잖아요. 탈승자가 돼요. 그러면 승마장은 대표적으로 체육용 건축물로서 체육용지가 되고요. 자, 경륜장과 관련돼서는 의문보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륜장은 자전거 타는 거죠. 자전거 탐으로서 경륜장은 우리가 큰 원칙으로 본다면 체육용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법률에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경륜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체육용지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다만 시설로서 영석권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바로 실내 수영장 줄쳐놓으세요. 자, 실내 수영장은 바로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대표적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용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실내 체육관 헷갈려요. 체육. 그래서 체육관, 체육용 건축물, 승마장 체육용 건축물, 그 다음에 경륜장 체육용 건축물. 자, 실내 수영장은 지목이 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원지라는 게 있네요. 자, 유원지는 대표적으로 관광용이라고 써놔요. 자, 관광용 건축물. 그래서 관광용 건축물이 되네요.
자, 일반 공중의 일학,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요 경마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마장은 대표적으로 경마장은 말 안 타죠. 그래서 경마장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 유원지가 됩니다. 자, 경마장 줄쳐놓고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 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유원지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경마장 요거 조심해서 따라놔야 됩니다. 자, 종교용지가 있네. 종교용지와 관련돼서는 종교용 건축물이라고 써놔요.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줄쳐놔요. 예배는 저기 뒤에 교회라는 게 있죠. 교회 줄쳐놓고. 자, 법요, 그러면 사찰이겠죠. 그 다음에 제사는 이제 한교죠. 한교라는 것은 뭐냐? 특정 집단의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한교입니다. 만약에 이제 임금이 우리가 이제 말을 막 타고 가요. 말을 탁 타고 가다가 한교 앞을 지나면 말을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교 앞에는 말을 딱 내려서 한교 앞을 지나갈 때는 말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한교라는 것은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양천 한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천구청장이 바로 제주가 되죠. 그래서 교회와 사찰, 한교, 대표적으로 한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당이 됩니다. 자, 사당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사당이죠. 그러면 우리 종교형제는 대표적으로 예배, 법요, 설교, 교회, 사찰, 한교, 사당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가 됩니까? 바로 종교형제가 된다라는 거. 자, 사적지입니다.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자, 이게 대표적으로 사적지라는 제목이 되고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다만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제목으로 된 토지에 유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사역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자, 대표적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딱 써놔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14회 때 요게 우리가 출제를 했죠. 자, 법주산에 쌍사자 석등이라는 게 있어요. 쌍사자 석등. 이 쌍사자 석등이 대표적으로 사적지가 되죠. 사적지. 이 사적지가 어디에 있어요? 법주사 내에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거는 종교용지가 돼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규정해 놨다? 사적지에다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묘지를 우리가 배우죠. 자, 묘지라는 것은 세 군데를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첫 번째. 자, 묘지공원. 그래서 첫 번째 묘지공원 줄잖아요. 묘지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 그래서 봉안당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낙골당 쓰지 말고 이제 봉안당. 거진 이제 낙골당. 이제 낙골당이 서서히 봉안당으로 가고 있어요. 낙골당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뼈를 드린다. 이 소리예요. 상스러운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존경한 분이에요. 아버지 뼈는 받들어야 돼. 그래서 봉안당이 됩니다. 그러면 봉안당은 대표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나서 대표적으로 묘지입니다. 자,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되죠. 종교용지가 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개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잡종지가 있네요. 잡종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를 3개 놓고 잡종지는 빠짐없이 정리를 해놔야 돼. 전체로 봐서. 자, 잡종지. 다음에 토지는. 자, 다음에 토지. 다만 예적으로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도를 켜놓은 것, 흙을 파내는 것을 허가된 토지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잡정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게 대표적으로 영속성의 원칙 조심해야 돼요. 자, 영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잡정지에다 규정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갈대밭이네. 갈대밭. 그래서 하늘하늘 갈대밭 잡정지. 자, 실외죠. 야적장이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그러면 실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그 다음에 돌을 캐내는 것. 자, 흙을 파내는 것. 야외시장. 야외시장은 바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없죠. 그러면 야외시장은 잡정지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도매시장이 있어. 도매시장, 소매시장은 대표적으로 상업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그때는 지목이 됩니다. 자, 비행장이네. 비행장. 자, 공동우물 줄쳐놓고요. 공동우물은 우리 작것들이 먹고 가. 잡정지가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토끼가 먹고 가는 옹달샘 소리지는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동우물 조심해야 돼요. 공동우물은 작것들이 먹고 간다. 잡정지.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서 3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죠. 영구적 건축물에 변전소라는 게 있고요.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이 있어. 송유시설 줄쳐놔요. 자, 송유시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잡정지가 되죠. 자, 도축장 소잡는데 자동차 운전학원 바로 우리 14회 때 출제됐죠. 잡정지가 돼요. 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을 부지.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할래요. 자, 폐기형 건축물입니다. 자, 폐기형 건축물은 잡정지로 갑니다.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그러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는 뭐로 한다? 잡정지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28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 하나, 답 둘, 가수원, 목장 용지, 임야, 그 다음에 강천지, 염전, 8번의 대저. 자, 건축물과 관련돼서 우리 단축키, 주요 상업, 문의숙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자, 2단계와 관련돼서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의 지목으로 빠지고, 자, 1단계와 2단계에 빠지면 에라 모르겠다. 잡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 9종, 학교용지 10개. 자, 주차장 11, 주유소용지 12, 창고용지 13, 도로 14, 철도용지 15. 자, 제방은 16, 하천은 17,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이제 양어장,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언지가 있고요. 자, 종교용지죠.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정지. 그래서 지목의 9번은 몇 개? 28개라는 거.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17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문제, 몇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39페이지네요. 자, 39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Q1이라고 나와 있네요. 확인 문제. 자, 지목의 구분 및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자, 1번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 1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목 설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1필 1목의 원칙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네요. 자, 3번의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영속성의 원칙으로서 어디에 규정해 놨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요 잡정지에서 규정을 해놨죠. 자, 4번의 조수, 자연유수를 모래바람, 자연유수. 자,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자, 키워드 찾았어요. 특징은 제방입니다. 자, 지목이 공장용지 줄잖아요. 이를 지적도와 관련돼서는 도면이죠.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보죠. 자, 지적도와 임야도는 무슨 명칭이죠? 약식 명칭이 돼. 약식 명칭은 도로 표시하죠. 원칙은 두 문자고 A 조건은 자문자. 자문자는 정, 차, 천,
언이 돼. 그래서 장은 공장용지의 장이죠. 그러면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기한다. 어때요?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해놨네요. 자, 큐트로 갑니다.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목은 지적된 임야도에 등록될 때 보호로 표기한다. 자, 여기죠. 보호로 표기하게 되죠. 자, 지적된 임야도는 보호로 표기한다. 약식 명칭으로. 자, 이번과 관련돼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의 부지에는 강천지로 제외된다. 강천지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천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강천지. 용출하고 요 예적 측면 2번이 됩니다. 자, 3번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걸 바로 자, 여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죠. 일필 일목의 원칙,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자, 4번 질문.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 되죠. 4번이 됩니다. 4번 맞고요. 자, 5번의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의 원칙. 이게 27의 기출문제가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해둔 것을 우리가 정리해둔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올해 기출 27의 기출문제 Q3를 보자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실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 영지 맞네요.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해야 해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독립.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 영지로 한다. 맞네요.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 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및 잘라이죠.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아니죠. 단서에 대해서는 대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우리 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죠. 묘지. 요게 이제 27회 때. 자, 4번에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 궤도 찾았네. 궤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역사를 찾았네요. 역사는 대표적인 철도 용지가 되겠죠. 자, 4번에 육상 동그라미.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그래서 육상, 양어장. 어때요? 자, 우리 27회,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27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우리 뭐예요? 기초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형님, 누님들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밀어놓지 마세요. 자, 오늘 해야지.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돼. 자꾸 미루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 파트가 우리 상당히 쉬워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만점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 회원 여러분도 우리 만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개 만점을 못 만든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단어가 약간 추상적일 뿐이지 한번 안겨두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점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요 지목과 관련돼서 요 안에 우리 칠판에 딱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정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우리 한꺼번에 눈에 싹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자, 지목의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일필 일목의 원칙. 그래서 우리 단식 지목이 되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대표적으로 또 하나 든다면 지목 법정 주의가 있네.
자, 지목의 등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 중에 우리가 목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목의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신, 명칭으로서 부호. 자, 이해되죠? 그럼 원칙은 두문자, 예조건은 차문자로서. 그래서 장, 자, 천안. 우리 이제 단축키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개가 나왔어요. 우리끼리 이제 소통을 해야죠. 자, 목도장이다. 지목은 우리 지적 공무점 끝자리가 도하고 장자에다 등록된다. 우리 또 하나 장식. 그러면 자,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우리 약식 명칭이죠. 원칙은 두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와 관련돼서 해서 장차 천원. 우리 약식키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공장용지의 장, 주차장 차, 하천의 천, 유원지. 그래서 장차 천원.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지목의 구분은 우리 이제 전이 있고요. 전. 자, 전이 있으면 답이 있네요. 답. 그 다음에 답. 그 다음에 가수원. 가수원 하면 이제 떠올라야죠. 자, 우리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 가수원. 자, 그러면 우리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뭡니까? 그때는 임야가 되죠. 묘지. 우리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네.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죠. 임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강천지는 영출. 그 다음에 염전은 자,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공장 용지가 되고요. 자, 대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단축키 하나 나오네. 건축물. 자, 건축물 주요 상업 운의숙.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단축키 한번 또 공부를 좀 미리 해 놓으셔야죠. 자, 그래서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되다. 그 다음에 2단계와 관련돼서 고유한 건축물, 그러면 요거는 각각 지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3단계는 자, 1단계, 2단계에 속하지 뭐라면 에라 모르겠다. 잡정지.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폐기용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잡정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가 되네요. 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그 다음에 도로, 철도용지. 자,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죠. 제방,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하천은 대규모로, 대규모수로, 구건하는 것은 소규모 수로로서 인공,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육상, 수도용지, 성수시설, 그 다음에 공원. 공원은 우리가 자연공원이냐, 묘지공원이냐, 도시공원이냐 다시 한번 따져두시고요. 자, 체육용 건축물은 체육용지로 가죠. 자, 그러면 유원지, 관광용 건축물이 되네. 종교용지, 교회, 사찰, 한교, 사당. 사적지와 관련돼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정지. 잡정지는 우리가 별표가 5개가, 별표가 3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지목과 관련돼서 특징은 용도 지목. 자, 지목 설정 원칙, 지목의 표기, 지목의 구분, 28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도장 여기에서 단축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차, 전원, 요거는 차문자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4개. 자, 우리 건축물과 관련돼서 자로 주요 상업 문의숙, 요거는 대표적으로 지목이 대로 갑니다. 자, 의와 관련돼서 여기 조심할 거는 공장 안 어려시설. 그때는 공장 안 어려시설은 대표적으로 공장용지로 간다.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시간 낼 때마다 자꾸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일주일 또 지났네요. 저를 보면 또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죠. 자, 오늘 공시법 시간 스케줄 잘 맞게. 자, 월요일 날은 민법. 자, 민법을 동영상 듣는다 계획적 잡고. 자, 화요일 날은 그 다음에 학개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이렇게 과목이 6과목이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잡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일요일날은 도서관 가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에다 치중하시고 그렇게 2차만 볼 사람은 우리 전략 과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초점 박사를 내야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은 누구나 100점을 맞추면 2차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자, 공시법령은 바로 국합성입니다. 국합성과 한다면 우리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은 초점 박사를 낼 수 있어요. 자, 정의는 세의가 발랐습니다. 우리 공시법령 초점 박살 이겁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우리 힘내서 우리 절실함 여기에 있어야 돼. 작심삼일 그러면 3일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움츠리면 우리 2017년 우리 10월 말에 합격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